안녕하세요. 인생 짬밥으로 조근조근 유튜브 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오늘도 나훈아 선생님과 관련된 영상을 또 찍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찍는 영상은 나훈아 선생님, 저의 가벼움을 사과드립니다 라는 주제로 유튜브를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끝까지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이 왜 올랐군요. 제가 이 영상을 찍기로 마음을 먹은 것은 요즘 나훈아 선생님 신드롬이 형성되고 있어서 각 유튜브마다 난리가 아닙니다. 저도 또 유튜브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몇 번 유튜브를 했습니다. 그 유튜브를 한 내용 중에서 공연을 끝나고 공연을 끝까지 그날 못 보고 그냥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대한민국 어게인 나오나 기대가 컸나 실망이다 라는 주제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영상을 올려놓고 그냥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후로 유튜브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난리인가 하고 제가 이 영상 저 영상 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뮤직 월드라는 유튜브를 보게 됐습니다. 그 유튜브를 보면서 내가 나훈아 선생님께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제가 그 공연을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를 보기 전에 저는 나훈아 선생님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크게 그래서 나훈아 선생님한테 관심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노래를 잘하는 가수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개인 생각입니다. 개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남녀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고정관념일 수도 있고 완고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의 가정 엄마 아버지로부터 가정생활에 대해서 받은 영향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외도를 하면서 엄마가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남녀관계에 엄격한 사고방식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생각에서 나훈아 씨가 1976년도인가요? 하여튼 그 근방에 김지미 씨와 동거를 시작하는 걸 보면서 아니 그 당시에는 연상의 여인 또 김지미 씨는 이혼도 많이 한 사람이고 아니 저런 사람하고 또 왜 동거를 해? 이거부터 저는 나훈아 선생에 대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차에 2008년도에 그 기자회견 사건이 났습니다. 그때 무려 기자가 6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사상 최대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 기사에 휘둘렸는지 어쨌는지 어쨌든 그것도 저에게는 나훈아 선생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연 때마다 공연을 하는데 비공개, 영상을 공개하지 않고 티켓을 사서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만 내 공연을 볼 수 있다. 이런 것이 제 눈에는 권위주의로 비쳤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과한 퍼포먼스, 뭐 옷 갈아입는 장면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과한 퍼포먼스로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뭐 민소매를 입고 과하게 찢어진 청바지를 입는다든지 이것이
나이에 걸맞지 않는 데는 어쨌든 저의 고정관념이 나훈아 선생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영웅주의 아닐까 혹시 이런 의심도 품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어게인 코리아 시작 영상에 나훈아 선생에 대한 찬양 일색의 인터뷰들이 너무 많이 실리면서 그 또한 저는 부정적으로 저한테 작용이 됐고, 또 15년 만에 얼굴을 보게 되니까 나훈아 선생의 표정을 보니까 많이 변화해 있어서 놀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그 공연 영상을 방송을 봤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제가 부정적인 동영상을 유튜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나의 이 고정관념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됐고 반성하게 됐습니다. 물론 나훈아 선생에 대한 내가 앞에서 말한 이런 부분이 전부 잘못됐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의 생각이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을 나누어서 공과 사에서 과와 오가 어느 쪽이 더 크냐, 저는 그 부분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 나훈아 선생님의 사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훈아 선생님의 공적인 부분을 나는 전부 놓치고 있었구나. 지금 이것을 반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적인 부분에만 함몰되어서 나훈아 선생님을 평가하고 있었구나. 공적인 부분은 외눈박이처럼 안 보고 있었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훈아 선생은 정말 공적인 영역에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예술인입니다. 오늘 제가 그 기자회견에서 나훈아 선생이 말한 것을 요약하면, 기자 당신들은 나를 인격살인했다. 직접 기사를 쓴 기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는 딴 기자가 이렇게 써서 그 기사를 그냥 베껴다가 보도했을 뿐입니다라고 말하는 기자들에게는 그런 당신들은 인격살인 방조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나는 나훈아 선생에 대한 기사를 전혀 쓴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도 인격살인 방조자라고 힐난했습니다. 야단쳤습니다. 스스로 기자들이 아니면은 쓰지 않아야 된다고 서로 감시자 역할을 해야지 안 썼다고 변명하는 것이 말이 되냐? 이런 비난을 하고 야단을 친 것입니다. 그 이후로 나훈아 선생은 우리 곁에서 떠났습니다. 잠시 동안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15년 만에 요번에 대한민국 어게인 나오라라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곁에 돌아오신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동안에 나훈아 선생이 했던 공연을 쭉 뮤직 월드라는 그 영상을, 이분이 아주 영상을 잘 모아놨더군요. 나훈아 선생님의 공연 영상을 어떻게 그렇게 잘 자료를 편집해서 모아놨는지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2005년도 광복 60주년 기념 공연에서 광복을 기념할 것이 아니라 이 광복이라는
단어와 행사 자체가 없어야 한다. 없었어야 한다. 그 얘기는 침략이라는 것이 없었어야 된다. 우리가 침략을 당하면 안 됐었다. 지금 우리가 이 광복을 축하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나는 통일노래도 싫다. 남북이 같이 정신 차려야 된다. 2005년도에 한 얘기입니다. 15년 전의 일이죠. 그리고 통일노래가 그렇게 메가리가 없고 4분의 3박자로 느려 터져서 무슨 통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느냐.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북 이산가족이 1000만 가족이다. 1년에 몇백 명씩 만나게 해줘봤자 그 이산가족이 다 만나려면 10,000년이 걸려야 된다. 정신 똑바로 차리자. 그리고 2005년도 강복 50주년 공연이 이북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취소하고 지금 평화의 공원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거다. 제재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간섭하면 나는 공연을 할 수 없고 평양에 안 가겠다. 그래서 그 공연이 2005년 평화의 공원에서 열리게 됐던 것입니다. 이 공연에서도 나훈아 씨는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개토 대왕이나 이순신 장구같이 결연한 자세로 나라를 지켜야 된다.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광복 60주년이라는 기념을 공연을 하게 되고 기념을 하지, 나라를 안 뺏겼다면 우리가 이런 공연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공연은 없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침략한 사람을 비판하고 욕하지 말고 우리가 나라를 뺏기지 않도록 힘을 키워야 된다. 나훈아 선생님은 2005년도에 이를 벌써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공연을 보지 못해서 이런 부분을 다 간과하고 나훈아 선생이 얼마나 조국을 위해서 고심하고 애쓰고 생각하는지 정말 너무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도 어른들이 곁에 있음으로 해서 뒤를 받쳐줌으로 해서 오늘이 있는 것이지, 옆에 어르신들을 잘 모셔라. 그러니까 뿌리를 찾아라. 뿌리를 중히 여겨라. 나이 든 사람을 함부로 다루지 말고 나이 든 사람이 옆에 있음으로써 이 사회가 잘 굴러가고 잘 유지되는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복 60주년을 맞이하는 공연이라 60년의 대한민국을 돌아보면서 한 얘기입니다. 어르신들을 공경하라. 어르신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러면서 청춘을 돌려다오라는 노래로 연결을 합니다. 스토리를 연결해서. 그러면서 나라의 뿌리를 알아야 된다고 또 합니다. 광개토 대왕 이순신 장군, 그러면서 고구려 복식을 입고 무대에 나와서 노래를 합니다. 이 나훈아 선생은 대한민국의 근본,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혼을 노래하는 분입니다. 저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훈아 선생의 키워드는 대한민국이라는 조국,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자존심, 자존감을 키워야 나라를 뺏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나라를 이끌고 갈 청춘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알아야 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그리고 나의 관심은 사랑하는 국민들이다. 대통령도 위정자도 하기 힘든, 국가 지도자들도 안 하고 있는 생각을 나훈아 선생은
늘 하면서 그것이 공연에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자존심, 청춘, 미래, 사랑하는 국민. 이것이 나훈아 선생의 공연 목적이고 키워드고 컨셉입니다. 그래서 나훈아 선생은 1993년에는 냉해가 심했던 해인가 봅니다. 그래서 국민을 위로하는 공연을 하고 1993년 몇 년 전입니까? 27년 전입니까? 이때부터 27년이면 나훈아 선생 나이 40 몇 세 때입니다. 이분은 이때부터 국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에는 장마로 피해가 많았을 때 또 국민을 위로하는 공연을 했고 2005년에는 그 공연이 나라를 위하고 국민의 뿌리를 찾고 가족의 뿌리를 찾는 하이라이트 공연이라 할 수 있는 광복 60주년 공연에서 많은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에는 코로나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데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고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라는 공연으로 되돌아와서 15년 만에 국민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빠지게 했습니다. 이렇듯 큰 뜻을 가지고 있고 트로트에 대한 애정도 각별합니다. 트롯은 외국말이다. 우리나라 말이 아니다. 트로트는 더구나 일본 발음이다. 그러면 우리 한국 가요는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겠느냐? 당신은 한국 가요를 아리랑으로 명명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까지 공연에서 얘기합니다. 즉 우리 문화를 소중히 알고 우리 것을 지키고 우리 것을 세워야 된다. 다만 우리 것을 소중히 알고 지켜나가되 거기에 변화는 있어야 된다.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그래서 나훈아 선생은 공연을 할 때마다 그 무대를 변화를 주고 기획을 직접 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기획 노트에 빼곡하게 적은 그 노트가 나훈아 선생이 공연을 할 때마다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때문에 노래가 국민을 힐링하고 치유해 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한국 가요가 정통성을 잃지 않고 잘 시대에 맞게 조금씩 응용을 할 때라야 우리의 혼이 바로 서고 그 얼과 혼이 바로 서야 나라가 건강해지고 나라의 뿌리를 찾고 가족의 뿌리를 찾고 이것이 대한민국이 부강해지고 건강해지고 든든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정부가 하는 일을 보니 이건 아니다. 역시 나라는 국민이 지키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KBS도 정신 차려라. 방송이 얼마나 소중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과거를 돌아가서 나훈아 선생이 한 얘기를 쭉 훑어보니까 이건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 아주 나훈아 선생에게는 보편적이고 일상화된 얘기였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방송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나훈아 신드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가볍게 풍문으로 들었어라는 그 소문을 가지고 나훈아 선생을 가볍게 평가하고 유튜브를 하고 입을 함부로 놀린 것을
사과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조심을 해야 될 텐데 이런 사과 방송을 자주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잘못된 것은 바로바로 바로잡고 사과하는 일에 멈춤이 없이 멈칫거리지 않고 그때그때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